제가 리튬 이온 전지뿐만 아니라 모든 산업 분야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간단한, 아주 단단한 구조의 전원 공급기 구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리튬 이온 배터리다 그러면 현재보다 한 8개나 몇 개, 회사 마음이에요. 몇 개로 하시든지 작은 크기로 바꿔서 격벽 처리를 하자. 이게 격벽 처리가 제일 중요합니다. 전원 공급기를 만들어서 각각 충방전을 하자. 주유소에서 전기 충전소에서 꽂을 때 거기서 8개 꽂아주면 좋지만 안 될 때 콘센트 방식으로 선센터 방식으로 해서 자체가 전원 공급기를 빠르게 분할해서 해주면 속도가 엄청 빨라질 거예요. 전원 공급기 자체에서 너무 많은 에너지 밀도를 집약해 가지고 이게 과열을 일어나거나 터지기 쉬운 그런 구조도 해결할 수 있고요. 그러면 이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이거를 충전만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방전도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것을 방전도 같이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가령 여기다가 이렇게 리튬이온 배터리가 각각 여기다 이렇게 이론적으로 전원 공급기인데 여기다 각각 꽂을 수 있죠. 우리도 이렇게 가전기기를 각각 꽂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다 또 하나 해가지고 방전 구조로 해가지고 이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충전 만들어 이렇게 또 하나 만들어 갖고 방전 구조를 만들어 놓으면 리튬 이온 배터리가 8개가 하나씩 연결이 되어 있다면 그렇게 해서 가스를 끌어줄 수 있죠. 이런 식으로 간단한 구조의 콘센트 구조의 전원 공급기를 만드시면 돼요. 그래서 이걸로 이제 하고 제 방식은 뭐냐면은 전기 배터리 전기차 같은 경우에 변속기 없애버리고 변속기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없애버리고 전력의 굵기를 이제 틀리게 해서 이게 일종의 전기양을 틀리게 해가지고 속도를 고속, 중속, 저속 이렇게 안 들 수 있게 선풍기나 산업 분야에 안 들어가는 데가 없어요. 로봇이라든지 비행체, 프로펠러 움직임, 회전수를 결정할 때도 그렇고 고속, 중속, 저속으로 할 수 있다는 선풍기도 고속, 중속, 저속 이런 것이 산업계에 안 들어오게 수십 조의 기술이 어쩌면 100조 넘을 수도 있겠죠. 엄청난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제품 구조를요 굉장히 단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모든 사람이 따라하기가 쉽고 제품 구조가 단순하니까 고장도 잘 안 나고 만들기도 쉽고 만들기가 쉽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기술 구조를 저는 굉장히 남들이 이해하기 쉽게끔 설명을 하고 있고 굉장히 전세계 누구나 들어도 따라하기가 쉬운 금방 기술 구조를 눈치챌 수 있는 그런 쉬운 기술로 제가 접근한다는 쉬운 기술로 이렇게 만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누구나 이해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이 콘센트 방식에서 이걸 통해서 콘센트 전원 공급기를 만들어서 리튬이온 배터리 각각 8개다 그러면 8개 만들어서 전력에 오래 써도 이제 전선이 타거나 고장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전선 두껍게 만들면 되죠. 그죠? 이때도 또 하나 만들어서 방전 구조할 때 속도를 보통 이제 공급을 해줘야 될 거예요. 그때도 이렇게 줄 수 있다. 다만 이게 전선을 좀 속도를 강하게 높일 때가 있을 거 아니야. 높일 때는 그렇죠. 2개짜리를 이쪽 콘센트인데 이걸 꽂으면 배터리 2개짜리에서 한꺼번에 전력이 들어오는 구조다. 이쪽을 꽂으면 3개짜리에서 한꺼번에 전력이 들어오는 구조. 이렇게 만들 수 있겠죠. 이거는 이제 이 방식은 전기 충전소에서 충전 방식으로 사용하고 밑에 또 하나가 있어가지고 그거는 전선 구조를 그렇게 연결하셔야 되겠죠. 제품 리튬이온 배터리 2개에서 3개에서 공급할 수 있는 식으로 차등해서 방전 구조, 전기를 모터에다 공급하는 출력 구조를 만든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전원 공급기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너무 쉽죠, 전원 공급기가. 이런 방식으로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하겠다. 카패시터, 슈퍼 카패시터하고 리튬이온 배터리를 같이 결합하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슈퍼 카패시터를 여러 개로 동원하시면 되죠. 이건 너무 쉽죠, 이야기가. 이렇게 만드신다. 전력을 강하게 끌었을 때는 2개짜리를 하나로 먹는다. 또는 4개짜리를 강하게 써서 고속, 중속, 저속을 회사에서 디자인을 마음대로 회사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죠. 2개를 먹든지 3개를 먹든지. 그래서 그 방식은 이게 만약에 직렬 방식에서 로맥스 4.0인데 이론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해서 100을 전기를 수용할 수 있다 그러면 2개의 배터리를 나오면 200을 수용해야 되겠죠. 전선 2개로 늘리는 거예요. 3개면 3개로 늘리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일단 모터가 충분히 타지 않게끔 많은 전력을 이렇게 들어와도 타지 않게끔 서로 두께가 틀린 구리선의 여러 개의 결합이어야 되겠습니다. 좀 더 굵어야 되겠죠. 거기다가 강하게 돌릴 수 있도록 서로 두께가 틀린 연구 자석 여러 개 결합으로 돌린다라는 겁니다.
전기 양을 통제를 해서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방식은 휘발유도 가능하고 경유도 가능합니다. 휘발유 양을 결정하는 조절해 가지고 변속기 없애버리고 그냥 뭐 노즐을 연료 노즐을 조절해서 연료실에다가 공급하면 되니까요. 뭐 화목 연료도 펠럿 연료를 넣는데 적게 넣으면 많이 타냐? 적게 넣으면 많이 타니다. 그래서 휘발유도 경유도 가능하다. 또는 수소로 태워서 직접 가는 방식도 가능하다. 이 방식을 하셨으면 제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모든 형태의 산업기기에 있어서 속도를 이렇게 연료양을 통제해서 했을 때 속도를 조절하는 방식으로 그것이 이렇게 이런 액상 방식이면 수소나 휘발유, 가스, 도시다 그러면 그는 노즐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거고 아니면 뭐 전기다 그러면 전선의 굵기를 틀리게 해서 연료량을 결정해서 변속기라는 비싼 부품 또는 그것을 고장이 잘 나는 걸 없애버리고 하는 이 기술 구조는 제 기술 구조입니다. 너무 제품이 단순화되죠. 그래서 고장이 잘 안 납니다. 그러면 드론과 비행체에도 이 방식이 사용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중에 이제 수소나 휘발유, 경유나 뭐 가스나 연료의 온도를 높여줘 가지고 하면은 주행거리, 항속거리, 추력이 늘어납니다. 연료 온도를 높여주는 공간이 따로 있으면 그래서 그것을 연료를 이제 중간 배분하는 장치를 통해서 연소실에 그것을 넣으면 제기술 구조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이게 수소 산소를 같이 결합을 했다. 휘발유 산소, 경유 산소, 가스 산소 또는 그게 가스 산소 가스 산소하고 그 다음에 수소 산소 이렇게 결합 구조를 가졌다. 그러면 수소를 온도를 높여주는 공간 어떻게 되냐면 산소를 온도를 높여주는 공간 또는 경유나 휘발유다 그러면 경유나 휘발유를 온도를 높여주는 공간이 따로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방식을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석탄은 어떻게 될 것인가? 석탄을 가루로 만들어 갖고 이제 가공을 하는 철강 만드시는 분들 이것도 역시 온도를 높여서 그것을 배분해 줬을 때 제 온도를 높이는 공간이 따로 있다. 그럼 이제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석탄도 온도를 뜨겁게 데워서 거기다 추가를 하면 굉장히 발열 구조가 크게 늘어나요. 완전 연소를 일어나요. 그러면 불완전 연소 만들려면 어떻게 될까요? 수소 온도도 낮고 산소 온도도 낮아야 되겠죠. 불완전 연소를 만들. 그러면 이제 기존에 공기를 빨아들여서 태우는 이게 지금 연소실 구조는 차가운 상태였을 때 불완전 연소가 일어날까요? 완전 연소가 네, 차가운 공기를 빨아들이면 불완전 연소가 일어나게 됩니다. 시동도 자주 꺼지게 되거나 이런 현상은 엔진이 깨지거나 아니면 효율이 낮거나 이런 방식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겨울철에는 좀 보온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그 방식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리튬이온 배터리나 나트륨이온 납축 배터리에도 배터리 셀을 한번 또 약간 얇은 것을 한번 외피를 더 입혀라. 전체적인 제품 구조에 외피를 입히고 배터리 셀도 외피를 입혀라 그랬어요. 그건 이것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한 거죠. 이 기술 구조로 인해서 굉장히 효율이 좋은 그거 단순한 그거 하나로 이게 과학적인 지식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 것은 추우면 전지도 효능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추우면 연료도 불완전 연소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수소나 산소 같은 건 연료를 온도를 높인다. 경유를 온도를 높여준다. 산소는 휘발유를 온도를 높여준다. 만약에 휘발유를 현재 그냥 공기 중에 있는 산소를 결합해서 연소실에 태우는 방식이 아니라 따로 산소 구조를 가져가지고 휘발유 산소 이렇게 갖고 섞어주는 공간이 따로 있다. 그러면 이제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섞어주고 이제 중앙에서 배분해서 연소실로 배분하는 장치가 또 따로 있어야 되겠죠. 이 기술 구조도 제 기술 구조입니다. 항공유가 됐든 경유가 됐든 다 똑같습니다. 항공유, 석유계통, 가스계통 전부 다 마찬가지라는 것을 말씀하고 부탄가스도 됩니다. 그래서 경유도 이런 식으로 서로 온도를 높여주고 산소 온도를 높여주고 섞어주는 공간이 따로 있다. 그 다음에 만약에 공기를 갖다가 항공기 같은 데서나 드론이나 추가로 필요하다 그러면 블레이드 없애버리고 압축 공기를 여러 군데에서 제 방식의 하나의 프로펠러에서 여러 개 프로펠러가 돌아가는 하나 회전축에서 여러 개 프로펠러로 돌아가는 이 구조를 따라 여러 군데 통로 5군데다 그러면 5군데 공기가 유입되는 통로를 통해서 강하게 공기를 빨아들여서 공기 배분 장치가 있어야 되고 유압식으로 하셔도 되고요. 공기 배분 장치를 연소실로 보내는 이런 기술 구조도 제 기술 구조. 비행체는 이것이 있다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압축 공기를 밑에다가
싸가지고 하는 구조는 공기 부양정이 있어요. 그러나 비행체 전면에 길이를 틀리게 해서 싸가지고 어떤 초공동 어뢰처럼 해서 이쪽에 마찰을 공기 중의 마찰과 그 기체의 마찰열을 줄이고자 하는 이런 기술 구조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또는 뒤로 서로 여러 겹의 압축 공기를 싸가지고 추진하는 이 구조도 제 기술 구조. 그중에 회전하는 방식 또는 압축 공기의 구경을 하나는 두꺼운 걸 해주고 회전하는 방식으로 해주면 훨씬 더 강하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압축 공기를 통해서 비행체나 또는 차량 또는 배 운행할 때, 잠수함 운행할 때, 어뢰나 미사일 운영할 때 싸서 공기와 마찰을 줄여서 속도를 없어지고 초공동 어뢰처럼 한다. 그런 건 해설 기술 구조. 압축 공기를 뒤로 싸서 추진 구조를 만들어 준다. 여러 겹의 한 겹이 아니라 길이가 틀린 압축 공기를 전면으로 쏘든 뒷면으로 쏘든 또는 밑으로 쏘든 길이가 틀린 것을 쐈다. 길이가 틀린 걸 여러 겹을 쐈다. 그러면 여러 겹이라는 거겠죠. 여러 겹의 압축 공기를 만들 수 있는 이 기술 구조로 하셔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마이크로웨이브 전파를 회전하면서 전자레인지 물 끓이죠. 그 방식으로 물을 끓이거나 서로 이렇게 회전하면서 수십 개를 갈아가지고 마이크니까 전자레인지는 그릇이 돌아가지만 이거 자체가 돌아가는 거죠. 방식으로 바닷물을 쏘면 바닷물을 끓일 수 있다. 이런 방식으로 끓이시는 것은 제 방식에 해당합니다. 수십 개. 또 마이크로웨이브를 자체를 전파를 수십 개를 서로 파형이 틀린 여러 개의 전파를 그 자체를 회전시켜주는 방식. 이런 방식은 없다라는 거죠. 이거를 적외선 가열 장치로 해서 적외선 전파도 이렇게 서로 파형이 틀린 적외선 전파를 쓰며 회전 방식으로 써서 그래서 같이 가열해서 수소 산소를 추출하거나 해수 담수화하는 증기를 발생시켜서 그 증류화된 증류수를 만드는 방식이죠. 이게 해수 담수화 방식도 이 방식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수소 산소 추출에서도 이 방식을 사용하시면 다른 방식에 비해서 훨씬 수소 산소가 추출이 잘 됩니다. 이것은 분명한 저희 구조입니다. 전리층에 있어서 왜 전리층이 플라즈마로 되느냐, 어떻게 해서 공기 중에 수소나 이런 것들이 이온화 되느냐의 기술 구조가 이게 전리층이 일종의 태양빛을 유도하는 유도 장치고 그 안에 파동적인 전기가 흐르고 있으며 적외선 같은 것들이 물론 다른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특히 적외선을 굉장히 출력을 높였을 때 그 중에서도 서로 파형이 틀린 여러 개의 적외선을 결합했을 때 강력한 가열 구조를 갖게 되고 이온화 시킬 수 있다. 그래서 이거 갖고 이온 배터리 만들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마이크로웨이브 전파하고 적외선을 같이 싸가지고 어떤 예의사 레이더에서 전파를 공격하는 경우, 또는 이것을 가열 구조를 바닷물을 데운다든지 어떤 물을 데운데 액상을 데우는 이런 것들은 다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마이크로 각종 전파 방식과 적외선 전파 방식을 같이 사용하셔가지고 탐색기, 이렇게 레이더라든지 아니면 CCTV에서 거리 측정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보안에 사용하는 경우, 이런 경우도 블랙박스 같은 이런 것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전파 방식과 적외선 방식을 같이 사용하셔서 휴대전화에서 거리 측정하거나 이것을 감지를 하거나 촬영하는 방식, 그것을 렌즈까지 같이 이렇게 동원해 가지고 하는 방식은 제 기술. 블랙박스에도 전파 플러스 적외선 플러스 렌즈 이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휴대전화에서도 가능하고 카메라에서도 가능, 망원경에서도 가능합니다. 아니면 뭐 이렇게 레이저로 측정했을 때는 차량 같은데 블랙박스, 블랙박스 기능을 차량에 탑재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차량 자체 부품으로서. 그것도 뭐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전파 방식을 통해서 측정하고 차량 자체에다 부품으로 넣을 수 있다는 전파 방식으로 거리 측정하고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위치 각도를 측정하고 그에 따라서 경고등, 여기 이렇게 추돌 가능성이 있으니 이렇게 경고등을 날려주는 방식. 막 이렇게 그래서 차량의 속도를 줄여라고 한다든지, 이렇게 잠자고 있으면 이렇게 비상벨 뺑뺑뺑 해가지고 위험을 경고해 준다든지 이런 방식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아니면 지 자체로 속도를 감속해 준다든지 이런 비상 방식이 있을 수 있으나 제가 보기에는 좀 이건 있을 수도 있어요. 네, 그런 방식은 제 방식에 해당합니다. 전파 방식과 그 렌즈 방식, 렌즈로 이렇게 촬영을 해가지고 그것을 대응하는 이런 방식은 이런 CCTV 구조, 블랙박스 구조, 드론에서도 이렇게 가능하다. 차량, 자율주행 차량이라든지 비행체에서도 이 방식을 통해서 하시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하게 되겠다. 전파를 통해서 감지를 하는 거리, 위치, 속도 이런 것들을 감지를 하고 자동 계산해 주고요.
렌즈 방식으로 그것을 촬영해서 확실하게 대응을 하는 이 두 가지 방식 혼용입니다. 레이저 자율주행 차다 그러면 레이저로도 어느 정도 가니까 레이저 측정기처럼 해서 거리를 위치를 하나의 레이저가 아니라 여러 구경 여러 개의 레이저를 쏴가지고 위치를 시시각각으로 각도도 틀리게 쏠 수 있고요. 레이더 측정기처럼 해서 각도를 틀리게 해가지고 쏘거나 여러 개를 레이저를 쏴가지고 거리를 측정하고 거리에 따라 자율주행 촬영하시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여기다 나와서 렌즈 방식까지 블랙박스처럼 해서 렌즈 방식으로 해서 촬영하면서 움직이는 그런 자율주행 차량, 이것도 제 방식이에요. 적외선을 쏴가지고 적외선 플러스 렌즈가 되겠죠. 또는 마이크로웨이브 또는 전파 방식과 적외선 방식과 렌즈 방식을 혼용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전파 방식과 레이저 그냥 방식과 전파 그다음에 렌즈 구조, 렌즈로 촬영해서 하는 구조, 이런 것도 제 방식에 해당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적외선 방식, 적외선으로 거리를 측정할 수 있죠. 서로 파형이 틀린 전파의 묶음, 적외선 여러 개의 파형을 가지고 쏜다. 각도를 틀리게 해서 쏠 수도 있고요. 거리라든지 위치 이런 것을 파악해서 대응할 수 있게 하는 방식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하게 되겠습니다. 렌즈 방식과 같이 적외선 플러스 렌즈 방식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런 방식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하게 되겠습니다. 또는 이걸 전체를 혼합할 수도 있겠죠. 비행체 같은 데서는 차량 안에서는 그렇게 필요가 없지만 비행체 같은 데서는 전파 방식으로 탐지하고 적외선 방식으로 탐지하고 그 기술 구조는 서로 파형이 틀린 여러 개의 묶음이 되겠다. 그렇죠. 전력은 그 중에서 출력을 가운데 몰아주거나 멀리 좀 가기 위해서 가운데 전력을 따로 틀리게 해서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 에이사 레이더에서도 쓸 수 있고 조명 방식에도 전력선을 틀리게 해서 앞에 직진성을 이용해 가지고 멀리 가기 위해서 그런 전력을 이제 두꺼운 거 전력 양을 많이 주고 약간 옆으로 퍼지는 이런 조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력을 좀 적게 줘서 효율적으로 전력을 운영하는 경우 이런 레이저 방식도 레이더 공격기다. 레이저로 측정할 때도 이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전력을 틀리게 해서 이렇게 레이저나 조명이나 전파를 틀리게 해서 이렇게 각각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전력선의 두께를 틀리게 해서 전력량을 틀리게 준다는 뜻이죠. 이 방식은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 마이크로웨이브 전파라든지 각종 열이 많이 나는 이런 전파 종류 이런 것들을 적외선 이렇게 서로 파형이 틀린 이렇게 마이크로 전파 여러 개 묶음, 서로 파형이 틀린 여러 개 전파의 적외선 묶음을 통해서 지상을 공격하거나 이런 공격 무기를 만들고 물을 끓이는 무기는 제 방식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가장 이상적인 구조는 그렇죠. 전투기다 그러면 마이크로웨이브 일반 전파 방식으로 탐지하고 전파 방식으로 공격하고 적외선 방식으로 탐지하고 적외선 방식으로 공격하고 그다음에 이 적외선은 서로 파형이 틀린 여러 개의 묶음이다. 지하도 공격할 수 있다 그랬죠. 여러 개 서로 파형이 틀린 그냥 하나로 묶으면 지하를 얼마 못 들어가지만 서로 파형이 틀린 여러 개로 묶으면 적외선이 지하 뚫고 들어가는 그 부분이 굉장히 깊이까지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는 지하를 공격할 때도 마이크로웨이브 전파 여러 개 묶음과 백외선 전파 여러 개 묶음으로 공격하시면 지하 시설 아니면 지하 통로 땅굴 같은 걸 공격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하시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